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부터 시작돼서 30회를 맞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비 합격자가 바로 탄생한 날입니다. 30회 예비 합격자.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중개업계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시험이 끝난 후에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30회 공인중개사 예비 합격 이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30회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자세들, 해야 될 태도들, 해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공인중개사 예비 합격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자격증 취득만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비 합격을 따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해서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주변의 친지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망신당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성취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 1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비 합격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1년 이상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도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은 마음. 그렇죠? 시험 기간 중에는 우울한 마음도 있었고 소화도 안 됐고 가슴도 뛰었고 긴장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짐으로써 뭔가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잊고 여러분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벌써 가을 단풍
여행열차를 예약해 놓으셨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배낭을 메고 전국 일주를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못 만났던 친구분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자유스럽게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을 보고 나도 홀가분 느낌이 들었을 텐데, 거의 1년 동안 시험에만 전념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그 가벼운 마음,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스러운 마음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아마도 생각이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7일 날 발표 날이 되기 전에 거의 한 달이 남았는데, 보름 정도는 자유인으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지만, 이제 보름이 지나면 합격자 발표까지 많은 고뇌가 생길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 생기냐고요? 혹시 가채점 한 것이 잘못됐지 않았을까? 점수 계산이 잘못돼서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이 아닐까? 또 A형, B형 타입을 잘못 체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게 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면,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태까지는 오로지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격증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취업이 쉽게 될까? 창업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걱정들이 눈앞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에 그런 날아갈 것 같은 자유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취득하였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퇴직하면 내가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남편과 같이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니던 직장이 너무 비전이 없어서 이제 직업을 전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서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계에 입문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요즘에 20, 30대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사회의 첫 발을 공인중개업으로 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대에서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시험 발표가 나기 전 한 달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하던, 시험 공부하느라고 못하던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나 그것은 보름 정도입니다. 보름 정도의 자유를 실컷 만끽하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합격자 발표 전 보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과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중개업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활용하고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업계에서 성공하도록 바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30회 예비 합격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중개업계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더욱 세련된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orry ass DJ.